오늘은 C18 Gradient and Differential Area 볼륨 엘리먼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K-pop 홈페이지를 개설했죠. kpop.org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일반 물리가 나오고 내려가면 Relativist Quantum Mechanics 우리는 지금 관심 없고 Escape from Scientific Absurdity가 시리즈 A와 B가 있는데요. 우리 수업의 모체가 되는 내용들이고 우리는 C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C18이 여기 내려가면 있습니다. C18 자료는 여기 나와 있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C18 오늘 녹화가 완료가 되면 코리안 버전이 K라는 거 나오고 영어 버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C17 같은 거를 눌러보면 곧바로 C17이 나오게 되어 있고 C17의 English 버전이 나오게 되신가 Today we study C17.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얘를 누르면 이제 K-pop 홈페이지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직접 동영상을 최신 동영상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여기 이제 업로드를 하면 곧바로 K-pop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에디트하기 때문에 딜레이 없이 찾을 수가 있고요. 단 이제 K-pop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서 그 K-pop 홈페이지 kpop.org에 미처 정리해 놓지 못한 다른 그 영상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C18 Gradient and Differential Area Volume Element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Gradient는 벡터 오퍼레이터로 세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고 3차원 공간에서 각 성분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데리버티브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미분의 일반형이 되겠죠. 중고등학교 때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속임수를 썼죠. x, y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것이 x 1,0, y 0,1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x 2,1 플러스 y 2,2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 스페이스의 포인트인데 벡터 스페이스란 말을 안 가르쳐 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만 뭐가 작동하는 것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배워왔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그렇지 않다. 유닛 베이시스 벡터를 집어넣어서 유닛이 아니라 베이시스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분도 마찬가지로 한 개 단일 변수의 싱글 베리어블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분만 하고 그 공간이 1차원이니까 좌표축 하나를 잡는다고 베이시스를 없다라고 속임수를 써서 쉽게 만든다고 한 것이 결국 어떤 편견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벡터를 배울 때 벡터를 이미 다 배워놓고서도 벡터를 배웠는지 모르는 그런 바보를 만드는 게 지금까지 수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는 그렇게 적어도 이제 K-pop 물리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속아왔던 그 중고등학교 방식의 수학 시간에 배운 사실은 물리적인 것을 수학 시간에 너무 단순화시키는 바람에 일어난 부작용을 우리 K-pop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세 가지 변수, 더 많은 변수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물리에서는 field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field라고 하는 것은 뭐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요체는 함수는 함수인데 함수의 argument가 포지션 벡터일 때 field라는 말을 쓴다고 했고요. 포지션 벡터는 x, y, z 컴포넌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개의 변수, 세 개의 카테신 코디네이트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x, y, z의 성분으로 편미분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그 계수로 갖는 그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그 벡터 필드를 한번 유도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그레이디언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스케일러 필드, 성분이 없는 스케일러 함수에 작동해서 벡터 필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에 작동하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에 작동하면 컨서버티브 포스의 경우에 보존력 힘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편미분 partial derivativ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에 의존하는 함수가 있을 때 그중 특정한 x, y,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x1에 대한 편미분에 관한 편미분이라고 하면 x2와 x3 다시 말해 y와 z는 상수로 놓고 x만 바꾸는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분의 그 정의에 따르면 x1만 바꾸고 2, 3는 킵하고 그 차이만큼으로 나누어주는 그 비율의 limit as h goes to 0의 값을 x1에 대한 f의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편미분을 하면 gradient f의 E1 성분 Y로 하면 E2 성분 Z로 편미분하면 Z 방향의 성분이 얻어지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때 Y와 Z는 constant이기 때문에 X로 편미분하면 이것으로 미분됐으니까 이건 1이 되고 이것은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이 답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YZ는 바깥으로 튀어나왔고 X제곱의 미분만 하면 되니까 2X로 바뀌었다. 자, YZ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면 X로 1을 미분하고 YZ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을 미분하면 0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편미분을 할 수 있다. 랩트 피규어가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x와 y 두 개의 변수에 따라서 바뀌는 스케일러 필드가 있는데 2디멘셔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이것을 미분했다. 이 함수의 분포를 나타내니까 이 x축, y축, 그리고 g축을 만들어서 g축을 f라고 하는 함수의 함수 값으로 그리게 되면 xyz 공간에서 함수 f of x and y 이것의 값을 높이로 표현하는 다음과 같은 3D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컨투어를 등고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컨투어의 그림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여기 이제 빨간 게 높이가 같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positive, 여기는 negative 한 것인가 점점 증가한다. 자, 여기서부터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일로 가면서 함수가 높이가 쫙 올라가게 되죠. 이 점으로부터 미니멈에서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는데 우린 지도를 보고 등고선을 보고선 어디가 더 높은 데다 산꼭대기다 어디가 저 가장 낮은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은 만약 이게 포텐셜 에너지라면
포텐셜 라인이라고 하고 컨투어, 이 함수의 값이 일정한 동일한 값을 가지는 점들끼리 쭉 이어놓은 곡선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레이디언트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 그레이디언트란 일로 가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높은 지점이고 일로 가면 내려가겠죠. 자, 이 actually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F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제일 높은 점인데 높은 점에서 일로 가면 내려가는 거죠. 함수 값이 내려가는 거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내려가니까 F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주어 있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는 F가 증가하는 방향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 같은 걸 이용해서 할 때는 F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붙여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화살표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 문제의 설명을 따라서 잘 읽어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그린 것이다. 이 중간에 것은 컨투어 플롯이고 그 컨투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f of xy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그 점들을 이어놓은 것이다. 자, 다음과 같은 평면이 2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을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 x와 y로 표현했다. x1이라고 하는 것은 x, x2라고 하는 건 y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x3하고 z는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1, 2, 3를 나타낸 이유는 나중에 썸메이션을 할 때 인덱스를 쓰기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카테시안 컴포넌트 xyz를 x1, x2, x3로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 유닛 레디얼 벡터를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이렇고, 그럼 유닛 탄젠셜 벡터는 그것에 대해서 수직이고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럼 원에서 접선의 방향.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뒤바꿔 놓고 부호를 한 개를 바꿔 놓은 형태인데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앵글이 증가하는 이쪽 방향이고 이쪽은 앵글이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서클을 따라서 레디어스가 r이 있고 여기에 두께를 dr만큼 찔끔 바꾸었어요.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것을 디퍼런셜을 취하면 그것이 여기에서 어디까지 간다. 이것을 dx라고 합시다. 그 dx는 d의 r 이렇게 될 것이고 라이프니츠 룰에 의해서 앞에 있는 레디어스가 바뀐 거, 그 다음에 이 뒤에 것은 r은 킵하고 der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때 요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은 r을 킵한 상태에서 이 탄젠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돼요. 자, dx 중에 r 방향으로만 바뀐 거. 다시 말해 x 벡터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만큼 다시 말해 세타는 킵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r만 바꾸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r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반지름만 늘어난 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타낸 이 디퍼런셜 벡터 엘리먼트가 r 방향의
infinitesimal displacement. differential infinitesimal differential displacement 벡터가 된다. 그 다음에 differential displacement from theta to theta plus d theta라고 했다라면 x를 theta만 바꾸었을 때 얼만큼 d theta만큼 바꾸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여라 라는 뜻이고, 이 x라고 하는 것이 r2의 r2였으니까 r은 여기 카피하고 이 r을 여기다가 써놨죠. d 세타 d 세타 여기 카피를 했고, 그래서 r d 세타가 나왔는데 이걸 세타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원 hat sin 세타 그리고 2 hat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세타 방향의 유닛 탄젠셜 벡터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ER과 Eθ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구하여라. ER과 Eθ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카테시안 컴포넌트로 쓰게 되면 1과 1은 1이고 1과 2는 0이고 2와 2는 1이니까 1, 1, 2, 2 부호가 다르고 값이 같으니까 캔슬 된다. ER과 Eθ는 따라서 수직이라는 것이죠. 자, ER과 Eθ는 각각의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형태를 가져서 항상 1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E1과 E2, E3가 이렇게 E1, E2, E3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릭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유닛 베이시스 벡터로서 E1 크로스 E2 E3가 1이 되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ER, Eθ, E3도 동일한 룰을 만족하게 된다. 단지 E1, E2가 이렇게 곧바로 서 있는 반면 ER과 Eθ는 그 동일한 평면에서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수직을 유지한 헤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R과 Eθ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1, 2가 마이너스 2, 1이고 그것이 E3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E1 크로스 E1, E2 크로스 E2가 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1, 1 날라가고 1, 2가 코스, 코사인 제곱이죠. 2, 1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1은 E3이기 때문에 E3 사인, 그래서 사인 제곱. 그리고 2, 2는 0이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E3의 코사인 스퀘어, 사인 스퀘어의 썸이 되고 그것은 피타고라스 티어럼에 의해서 1이 되기 때문에 E3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1, 2, 3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1인 것처럼 ER, E 크로스, ER, E 세타, E3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도 동일하게 1이 되는 조건을 만족한다. 그걸 이용하면 differential area beta d sigma, 여기에 아까 1이 있었는데 R이 있고 DR이 있고 D 세타만큼 돌리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조각이 나타나게 되는데, DR을 제로로 보내고 D 세타를 제로로 보내면 얘네는 0은 아니에요. 매우 작으면 얘네들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보이게 되고 DR 그리고 RD 세타 그리고 얘네들이 다 수직인 상태.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사실은 이 두 개의 그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보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것이 평행사변형에 가까운 형태로 수렴하게 되고 그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면 한 변이 DR, D 세타고 이 R 방향 그리고
R D 세타. 여기가 뭔가 DR 하고 R D 세타가 되는데 여기가 틀렸죠? 몇 페이지지? 6페이지. DR, ER 곱하기 R, D, 세타, E, 세타 이렇게 돼서 그래서 R, D, R, D, 세타 그렇죠? 여기가 틀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E3가 된다. 왜냐하면 ER 플러스 E 세타는 E3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러면 서클의 에리어를 구하라. 왜냐면 RDR D 세타이고 R은 0에서부터 R까지 간다. 요 지점에서부터 쫙 R이 늘어나서 어떤 캐피탈 R이라고 하는 반지름까지 쫙 가야 되고 그리고 각도는 2파이를 돌아야 돼요. 0에서 2파이를 돌아야 돼요. 자, 이 적분은 2분지 R 제곱이고 이 적분은 그냥 트리비얼하고 그래서 결국 2분지 1 캐피탈 R 스퀘어 곱하기 이게 2파이 그래서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구를 만들어 봅시다. 그 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r제곱이 어떤 반지름의 제곱의 형태를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문제는 반지름이 r입니다. 자,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즈 하는가? 이 G축으로부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걸 폴라 앵글이라고 한다. 폴라 앵글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요게 수직으로 잡서 이게 R이면 이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G 성분이 R 코사인이고 그리고 그것을 XY 평면에 딱 내리꽂으면 그렇게 되면 이 반지름은 또 이것이 수직이기 때문에 R 사인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하고 봤을 때 파이라고 하는 어지무돌 앵글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요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이 길이를 R sin theta cosine phi 이 길이를 R sin theta sin phi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면에 있는 어떤 점에 XYZ 성분을 Z 성분은 R 코사인, X 성분은 R sin 코사인 phi, 그 다음에 Y 성분은 R sin theta sin phi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구면상에 있는 반지름 small r인 구면상에 있는 점을 표기할 수가 있다. 자, inside sphere of radius capital R이니까 지금 small r은 capital R보다 같거나 작은 아무런 값에 대해서 그 구 내부의 점의 좌표를 표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R과 세타와 파이를 찔끔 인피니테시말하게 변화시켰을 때 그 방향, R 방향, 세타를 증가시키는 방향, 파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디퍼런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어떻게 표기되는가를 알고 싶은데 그것은 그 방향으로 편미분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도 틀린 게 있네요. 하고 나서 생각합시다. x를 r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r을 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r에 대해서 편미분을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x가 r이기 때문에 이 r에는 r이 안 들어가 있어서 요것만 미분하면 되니까 그냥 요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dr을 곱해야 되니까 r을 dr만큼 찔끔 변화시켰을 때 그 변화량을 얘기하려면 그러면 이 값은 요거 곱하기 dr이 된다. 이때 요것이 뭐냐? 그냥 이 r이다. 레디얼 유닛 레디얼 벡터 곱하기 dr이 레디얼 방향의 infinitesimal displacement element다. 그것을 infinitesimal displacement element는 differential displacement vector라고 말을 다시 얘기한 거죠. 이제는 세타를 d 세타만큼 바꿔라. 그렇게 된다면 세타로 편미분을 하고 거기다가 d 세타를 곱해라. 세타로 편미분을 하려면 r은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이기 때문에 세타로 편미분을 하는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r을 놔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이 r에 해당하는 거지. 이것을 세타로 편미분을 하면 요거가 바뀌게 되는 거고 이것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었죠. 그럼 r d 세타 카피해 오고 이것이 됐다. 아, 보니까 어떻게 돼? 2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지 1 x를 세타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r분지 1 한 거하고 하구나. 얘는 그냥 보면 시작하면 이것이 ER, DR이기 때문에 이 R은 그냥 R로 X를 편미분한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X가 또다시 RER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이로 편미분하고 파이로 X를 편미분하고 D 파이를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면 그것은 R은 파이하고 인디펜던트 하는 거니까 R이 남고 파이로 이 R을 편미분한 다음에 D 파이를 곱해라. 아, 맞네. R은 남고 그럼 D 파이를 곱해라. 그리고 D 파이로 미분해라. 얘는 날아가네. 오직 여기만 있는데 파이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코사인이 되고 사인 세타가 인수분해서 나오죠. 그래서 R D 파이에다가 R 사인 세타 D 파이 그리고 요것이 E 파이 요거의 크기가 1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E의 파이도 구했다. 그러니까 R 사인 세타 분의 1의 라운드 파이 라운드 X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결론을 얻었어요. 자 이제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부피를 얻을 수 있어요. 언제나 패러렐러 파이프가 A, B,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피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라고 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결과를 다 모으면 DXR이라고 하는 것이 DRER이고 그리고 DX의 세타라고 하는 것이 RD 세타, E 세타이고 그 다음에 DX 파이라고 하는 것이 R sin 세타, D 파이, E 파이이고 얘네들의 ER,
E theta dot E phi 이것이 마치 E1, E2, E3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처럼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이 얘네들의 곱이 디퍼런셜 볼륨 엘리먼트가 돼요. 그 디퍼런셜 볼륨 엘리먼트를 R 스퀘어 sin theta d theta d phi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 친구는 3분의 1 R 세제곱이죠. 이것이 3이고 그리고 요것은 이 적분하면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것은 2파이가 나와. 그래서 3분의 1의 R 세제곱 2파이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나옵니다.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한다라고 하는 센터 오브 매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토탈 매스분의 1에 매스를 웨이팅 팩터로 해서 포지션을 적분하면 이것을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density가 mass 나누기 부피인데 이 부피를 대입해서 얻어낼 수가 있고 이 density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mm이 캔슬되고 3분의 4 파이 r 3승이 이렇게 앞에 분모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 볼륨 엘리먼트는 동일한 것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요것은 sin theta d theta의 0부터 파이까지의 적분은 d cosine theta 마이너스 d cosine theta에 0을 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까지 코사인이 theta 이퀄 0일 때 코사인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이것을 바꿔치기 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적분을 여기다 해줄 수가 있다. 자, 이때 그 phi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phi는 여기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주기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날아가 버린다. 그럼 남는 적분은 요거 하나만 있다. 그 적분은 마치 마이너스 1에서 1x dx 하고 똑같다. 자, 이건 뭐야? odd function. odd function의 마이너스 어디에서 플러스 똑같은 양 0이다. 그래서 center of mass 오리진이 센터에 있을 때 이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하니까 오리진 그 자체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